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이 보여준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굳은 표정을 기대했던 좌파 방송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특검의 사형 구형은 사실상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란 혐의로 선고 가능한 형은 무기검거와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었는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예상 선고 형량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다만 좌파 진영 일각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다가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구형할 것이란 예상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집행 의지가 없다는 사형이 구형되고는 오히려 잘됐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처절하게 싸울 명분을 특검이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형을 하기 전까지는 형량보다는 구형 순간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그런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대통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표정을 보였습니다. 굳은 표정 대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재판 때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자신에 대한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환하게 웃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이라고 무기징역과 사형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평생 자유를 구속당하고 목숨을 빼앗겠다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감과 저항정신으로 두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희 내란범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얼굴에 미소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소는 가식적인 미소는 아닙니다.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웃는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특검을 조롱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해봐서 잘 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너는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조롱이었습니다. 의의가 없다는 헛웃음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정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억수 특검보 뒤에 있는 조원석 특검 그리고 그 더 뒤에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에 대한 조롱이자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 내란몰이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잡혀있지만 이게 분명 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담겨있는 말투이자 표정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면 그러한 자신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마지막 문장이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선처를 부탁한다가 아니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저들을 간파하지 못했고 숫자에 밀려서 졌지만 절대로 마음으로 굴복할 수는 없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억수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면서도 버벅거린 데서 드러났듯이 사형 구형은 내란몰이 세력의 극단적인 자기 고백 정도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시종일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사형 구형의 구실로 내세웠습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내란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로 진술을 유도했고 거부하면 입건과 구속으로 압박했다는 사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법정 진술로 모두 폭로됐습니다. 재판부가 모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특검은 끝내 사형을 구형했으니까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병력 규모와 무장 상태, 국회의원들의 활동 보장, 그리고 계엄 해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내란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탄 없는 소수 병력,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적극 수용한 대통령, 그리고 스스로 해제 담화를 발표한 최고 권력자를 내란 수괴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통해 내란의 요건인 폭동도 없었고 국헌문란도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된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 재판이 그만큼 정치재판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소장에 내란죄라고 제대로 적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형을 운운하느냐 이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특검은 최초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상원 수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노 전 사령관에게 그대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거부하자 갑자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거짓 진술 요구와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폴리바겐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후 구형된 형량이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참고인에서 징역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헛웃음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현재조차 자신이 국정마비를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의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적어도 동기는 이해받았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오히려 법정 밖 국민에게 이 사건은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선택의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라고도 본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정치적 계산입니다. 사형 구형은 특검에게는 강경함의 상징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순교서사의 재료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 주권자를 깨우기 위해 비상벨을 울린 대통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사형은 범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체제 수호자를 향한 정치적 응징으로 재해석됩니다. 웃음은 두려움의 부재이자 그 서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한미일보 조정진 칼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법적 미비성으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지귀현 판사를 향해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선고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이면 사형을 선고할 용기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선언적인 선고를 하겠다면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을 선고해서 우파도 사형 선고받은 탄압받은 우파 정치인을 가져보자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SNS에 올린 조롱 가득 찬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다. 탄압받은 정치인 사형재판의 예를 우파도 가져보자. 어느덧 이 나라 사법체계의 보편적 골간이 되어버린 무슨 특검이 국민통합 운운자비를 시사하며 어중간하고 구질구질한 수년짜리 징역형 구형으로 나올지를 가장 우려했다. 잘했다. 이런 행패 재미보자고 만든 특검이었지 않나.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계엄권의 짧은 행사로 아무도 죽은 자도 대단한 피해도 없는 상황을 단지 좌파의 정치 역전 계기로 삼아서 내란으로 몰고 가 사형을 구형하는 나라라면 이따위 영토를 흔쾌히 버리겠다는 명분도 우리는 이제 당당히 세울 수 있다. 좌파는 수십 년 전 사형 선고를 받은 좌파 정치인을 반정부 투쟁의 상징으로 삼고는 항공기에 몸을 숨겨 미국으로 밀항하고 잠수함으로 이북을 오갔다. 벌써 우파 정객들의 기회주의적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요지는 자신의 관련 책임의 알리바이를 둘러대는 것이다. 계엄 직후 이런저런 훈수로 계엄을 찬동하다 이제 와서 병신같은 윤석열이라고 상소리 해대는 소셜미디어 안방 훈수꾼들도 드러났다. 정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되 그와 동시에 정념도 필수적이다. 이해타산 외 의리와 공감을 갖추지 못하면 회계학적 동물일 뿐이다. 한국 좌우 대결에서 우파의 약점은 이 부분, 곧 우파는 고유한 이념 가치의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정치 의리의 결집에서도 좌파에 뒤진다는 점이다. 우파 군중은 우파 정치인이 도덕적이고 성결해야 한다고 착각 혹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비루하다. 결국 당신들은 지금 단지 패자 윤석열을 정오하고 승자 척에 머리 숙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윤석열 개인에 대한 애정과 보수 정치의 진멸이란 두 국면을 혼돈하는 사람이 범우파 군중에 많다는 점은 치명적 어리석음이다. 특검의 변명이 옹졸하다. 사형 구형의 진위는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지엄한 특검이 내리는 구형이 이리 가벼운 주관이고 꼭 죽이자는 뜻이 아니라면 죽여달라고 요청한 사형 구형의 엄중한 권위는 어디에서 찾나? 정말 꼭 죽일 정도는 아닌 걸 사형이라고 덮으시었던가? 바라건대 윤석열 정말 한번 죽게 만들어달라. 우파도 좌파 폭력의 생생한 상징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글입니다.
전효옥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사형이 구형되자 웃었던 것은 희대에 남을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오히려 잘됐다. 사형을 구형하는 개특검과 끝까지 싸워보자. 이 처절한 전쟁에서 홀로 외롭게 싸웠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는 함께 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수로 재수 없어 보이는 박억수 특검보의 사형 구형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헌법 77조 1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좌파는 언론과 사법 기득권 세력과 손잡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예 처음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윤 대통령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은 여전히 무죄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끝까지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과 권력을 빼앗긴 세력의 차이점입니다. 이러니 어찌 윤 대통령이 헛웃음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2월 1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날은 정말로 활짝 웃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